야, 강현우 엄살 피지 말고 일어나라 안 되진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화장실 타일을 울렸다. 경기도 파주 최전방 GOP를 지키는 3사단 예하 백호연대 3대대. 겉보기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지만 막사 구석진 화장실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병 강현우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로 찌릿한 고통이 밀려왔다. 비릿한 웃음소리. 병장 김철수였다. 국방위원회 소속 실세 국회의원의 조카라는 금수저 배경을 믿고 부대를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 인간 말종. 그 뒤로 김철수의 따까리인 상병 2명이 킬킬대며 서 있었다. 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면대 거울을 보았다. 왼쪽 광대뼈 부근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다.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였다. 김철수가 현우의 뒷머리를 툭툭 쳤다. 야, 신병. 너희 집 강남이라며? 아버지는 뭐 하시냐니까 죽어도 말을 안 하네. 뭐 꿀리는 거 있냐? 평범한 회사원이십니다. 웃기고 있네. 야, 내가 내 인사기록 카드 훔쳐보다가 누나 사진 봤거든. 와,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다. 그런 누나 두고 혼자만 복이 있냐? 김철수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현우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번 주말 면회 때 누나 불러라.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누나가 바쁩니다. 바빠? 내 군 생활 꼬이는 것보다 바빠.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우리 큰아빠한테 말 한마디면 너 같은 놈 군 생활 내내 영창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선택해라. 누나 불러서 나한테 인사 한번 시켜줄래? 아니면 오늘 밤에 나랑 화장실에서 진하게 데이트 한번 더 할래? 협박이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김철수는 정말로 그렇게 할 인간이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면 이 상황은 종료되겠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쓰레기에게 아버지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역겨웠다.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역시 말이 통하네. 야, 근데 너 누나한테 올 때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오라고 해. 펑퍼짐한 거 입지 말고 알지? 김철수가 음흉하게 웃으며 손으로 몸매 라인을 그리는 신용을 했다. 강남 스타일로다가 빡세게 꾸미고 오라고 해. 치마도 좀 입고. 칙칙한 군대에 꽃이 들어오는데 화사해야 할 거 아니야. 알았냐? 김철수 패거리가 낄낄거리며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현우는 거울 속 멍든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가 군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여자로서 희롱할 생각만 가득한 놈들이었다. 누나, 미안해. 근데 절대 군복은 입고 오지 마. 그냥 평범하게 와줘.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들었다. 누나 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야.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누나. 이번 주말에 면회 좀 와줘. 부탁이야. 그리고 올 때 절대 군복 입지 말고 그냥 사복 입고 와. 제발. 현우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치 빠른 서연이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주말 면회실은 북적였다. 치킨 냄새와 피자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여자가 있었다. 강서연. 그녀는 현우의 부탁대로 군복 대신 화려한 사복을 입고 있었다. 몸매가 드러나는 하늘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칙칙한 부대 면회실에 핀 한 송이 꽃 같았다.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눈은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차갑게 굳어버렸다. 강현우, 너 얼굴이 왜 이래?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피했다. 그냥 훈련받다가 좀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부딪혀? 이게 부딪힌 자국이라고. 너 지금 누나를 바보로 아니? 서연이 현우의 턱을 잡아 올리려던 순간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불청객들이 난입했다. 활동복 차림의 김철수와 그 패거리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들거렸다. 오, 강현우. 누님 진짜 오셨네. 와, 실물이 훨씬 미인이십니다. 김철수가 뻔뻔하게 현우 옆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그의 부하 2명도 서연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현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시죠? 서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싸늘하게 물었다. 아, 저희는 현우를 아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선임들입니다. 제가 김철수 병장이고요. 누님 오신다길래 인사나 드릴까 해서 왔죠. 김철수는 서연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김철수의 눈에는 그저 예쁘장한 강남 아가씨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치킨을 허락도 없이 집어먹으며 말을 이었다. 누님, 근데 빈손으로 오셨어요? 현우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회식비 좀 찔러줘야 하는 거 아시죠?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선임들 챙기는 게 다 동생 위한 겁니다. 서연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돈이요? 제가 왜 그쪽한테 돈을 줘야 하죠? 에이, 센스가 없으시네. 뭐 돈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죠. 누나가 몸으로 봉사해주면 더 좋고. 여기 군인들이 혈기왕성해서 많이 외롭거든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현우가 주먹을 쥐고 일어나려 했지만 서연이 눈짓으로 제지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김철수를 응시했다.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김철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대담하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꽉 움켜쥐었다. 이 누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내가 현우를 얼마나. 그때였다. 김철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얇은 카디건 아래로 만져지는 서연의 어깨는 물렁한 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이었다. 뭐야? 이 누나 몸이 완전 돌인데? 오, 누나 필라테스 해? 탄력이 장난 아닌데? 관리 좀 빡세게 하시나 봐. 김철수가 신기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서연의 승모근을 꾹꾹 눌렀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서연의 고개가 천천히 김철수 쪽으로 돌아갔다. 팔 부러지기 싫으면 손 떼. 낮고 서늘한 목소리. 등골이 오싹해지는 살기에 김철수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을 떼었다. 하지만 곧 쪽팔림이 몰려왔다. 부하들 앞에서 여자에게 쫄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성격 까칠하네. 누나, 그렇게 뻣뻣하게 굴면 현우만 힘들어요. 남성 군인이 동생 더 굴려도 괜찮은가 봐. 내가 오늘 밤에 현우 데리고 교육 좀 시켜야겠네. 김철수는 킬킬거리며 현우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더니 짐짓 놀란 척 입을 가렸다. 근데 두 사람 별로 안 닮은 것 같다. 설마 배 다른 동생이야? 아빠가 다르신가? 낄낄낄. 그 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현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김 병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앉아, 새끼야.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 김철수가 현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현우가 고통에 신음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분노를 넘어선 경멸 그리고 확고한 처벌 의지가 담긴 눈이었다. 서연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태연해서 김철수는 순간 당황했다. 왜?
우리 아빠가 누군지 궁금해. 왜요? 아빠가 뭐 건달 두목이라도 돼? 아까 보니까 동생 놈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있긴 한가 보네. 있으면 불러보든가. 뭐 어디서 노가다라도 뛰시나? 김철수의 빈정거림에 그의 패거리들이 자지러지게 웃었다. 서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아빠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우리 딸. 현우 얼굴은 봤냐? 밥은 먹이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면서도 다정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하지만 김철수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다. 아빠, 지금 어디야? 나? 관사에 있지. 왜 무슨 일 있냐? 여기 3대대 면회실인데 어떤 놈들이 아빠가 건달이냐고 묻네. 내 동생이랑 아빠 다른 거 아니냐고 확인하고 싶다는데 아빠가 와서 직접 설명 좀 해줘야겠어. 뭐라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낮게 깔렸다. 방금 전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은 살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나보고 몸으로 봉사하래. 필라테스 하냐면서 내 몸도 막 만지네. 아빠, 나 기분 되게 더러워. 어느 놈이냐? 짧은 물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면회실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와서 직접 봐. 지금 당장 여기로 튀어와. 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툭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김철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죽은 시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김철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콧방귀를 뀌었다. 뭐야? 지금 진짜 아빠 불렀냐? 야, 너네 아빠가 무슨 콜택시 기사야? 오라고 하면 튀어오게. 연기하냐 지금? 오라고 하면 오는 딸배 배달냐고. 기다려봐. 5분이면 오실 거야. 서연은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리고 기도나 해도. 우리 아빠 성격이 나보다 500배는 더 더럽거든. 김철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야, 강현우. 너 오늘 밤에 진짜 뒤졌다. 누나란 여자가 개념이 없어서 동생 잡래, 잡. 그때였다. 우웅.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부대 정문 쪽에서 비상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한 호각 소리가 들려왔다. 면회실 창밖으로 군용 지프차와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선두에 선 검은색 차량 앞범퍼에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가 박힌 성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김철수의 입이 떡 벌어졌다. 별, 투스타?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면회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우렁찬 복명 복창 소리와 함께 일요일 오후에 나른했던 면회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면회실 입구를 지키던 위병소 근무자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그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공습 경보였다. 평화롭던 일요일 오후의 나른한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갔다. 면회실 안에 있던 다른 병사들과 면회객들도 먹던 치킨 조각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본능적인 공포였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단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일개 대대 면회실에 들이닥친다는 건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오직 김철수 병장과 그 패거리들만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멍청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볼 뿐이었다. 뭐? 사단장? 야, 설마.
김철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아까 저 여자가 전화로 불렀던 아빠가 진짜 사단장이란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강현우 저 찐따 녀석 아버지가 사단장이면 왜 이병 때부터 저렇게 쥐죽은 듯 살았겠어? 하지만 김철수의 그 얄팍한 현실 부정은 단 3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쾅! 면회실의 낡은 여닫이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그리고 그 너머로 검은색 베레모를 쓴 헌병 대원들이 먼저 진입해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전원 차렷! 수행부관의 우렁찬 구령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면회실 안의 모든 군인이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마침내 그가 걸어 들어왔다. 강철중 소장, 제3보 병사단장. 잘 다림질된 정복 어깨 위로 은색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는 180cm가 넘는 거구였고 수십 년간 야전에서 다져진 군인의 기세는 맹수 그 자체였다. 그의 뒤로는 사단 주임원사 감찰참모 그리고 소식을 듣고 팬티 바람에 전투복 상의만 걸친 채 뛰어나온 대대장 김중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르고 있었다. 면회실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강철중 소장의 눈동자는 면회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 눈빛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멈췄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 현우,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서늘하게 앉아 있는 딸 서연. 그리고 그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김철수. 강 소장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군화 소리가 김철수의 심장을 짓밟는 듯 점점 크게 들려왔다. 아, 아버지. 현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강 소장은 아들의 부름에 대답하는 대신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렸다. 왼쪽 눈과 광대뼈 주위로 퍼진 시퍼런 피멍. 터진 입술 자국.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시달려 퀭한 눈동자. 그 참혹한 흔적을 확인한 순간 강 소장의 눈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대장을 바라보았다. 김중령. 예. 대대장 김영수입니다. 대대장은 겁에 질려 관등 성명을 외쳤다. 이게 뭔가? 그것이. 저도 지금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악 중? 내 부하가 내 병사가 얼굴이 떡이 되도록 맞았는데 지휘관이란 놈이 파악 중이라고. 강 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낮게 깔린 저음은 마치 폭풍 전야의 천둥 소리처럼 면회실 전체를 진동시켰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들 앞에 서 있는 김철수와 그 패거리들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김철수는 난생 처음으로 살기라는 것을 느꼈다.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국회의원 큰아빠, 집안의 재력? 그런 건 지금 눈앞에 별 2개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했다. 어느 놈이냐? 강 소장이 물었다. 누구야? 내 아들 얼굴을 이렇게 만든 새끼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김철수는 입술이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대답 안 해. 쾅! 강 소장이 옆에 있던 철제 테이블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무거운 철제 테이블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그 굉음에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질렀고 김철수 패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단장님. 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다. 그 거만하던 눈빛은 공포로 뒤덮여 초점을 잃고 있었다. 장난? 강 소장이 김철수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렸다.
80kg이 넘는 성인 남자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내 아들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데 너는 그게 장난이었나? 그래, 아주 재미있는 장난을 쳤더구나. 어디 나랑도 한번 장난 좀 쳐볼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으헝. 김철수의 바지 아래로 노란 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실금한 것이었다. 냄새가 퍼져나갔지만 강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강 소장은 김철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을 향해 손가락을 까닥였다. 이 새끼들 당장 꿇어앉혀. 헌병들이 즉시 달려들어 김철수와 상병 2명을 바닥에 무릎 꿇렸다. 강 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딸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하지만 싸늘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아. 응, 아빠. 아까 전화로 뭐라고 했지? 이 새끼가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강 소장의 질문에 김철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폭행보다 더 무서운 죄목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김철수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아까 김철수가 자신을 올려다보며 비웃었던 그 각도 그대로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기억 안 나니? 내 입으로 그랬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돈 없으면 누나가 몸으로 봉사해주면 더 좋다고. 군인들이 외롭다고 했지? 강 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대대장은 이제 아예 고개를 땅에 박고 석고대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뭐라더라. 내 어깨 만지면서 필라테스 하냐고 물었지? 몸이 돌덩이 같다고 탄력이 좋다고 했나? 서연이 자신의 어깨를 툭툭 쳤다. 자, 우리 아빠 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 내 몸이 어떻다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누님이 그냥 일반인인 줄 알고. 김철수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 소장의 호통이 떨어졌다. 일반인? 일반인이면 그래도 된다는 거냐? 민간인 여자한테 몸으로 봉사하라는 게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 할 소리야. 강 소장은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찬 권총을 뽑을 기세였다. 내가 내 딸 어깨를 주물럭거렸다고. 탄력을 논해? 이 미친 새끼가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강 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내 딸이 하는 건 필라테스가 아니야. 강 소장이 서연을 가리키며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내 딸은 유도 공인 4단에 특공무술 3단, 합기도 2단이다. 도합 9단이야. 내 팔목이 아직 붙어있는 걸 조상님께 감사해라. 마음만 먹었으면 내놈 목뼈는 벌써 부러져서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을 거다. 그 말에 김철수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단순히 사단장의 딸이 아니라 인간 흉기였던 것이다. 자, 아빠. 진정해. 혈압 오르시겠어. 서연이 아빠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옆에 놓아두었던 묵직한 보스턴백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빠는 군인이니까 주먹으로 해결하고 싶겠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아빠는 잠깐 물러나 있어. 서연이 가방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서 잘 다림질된 짙은 녹색의 정복이 나왔다. 그녀는 카디건을 벗어 던지고 그 위에 정복 상의를 걸쳤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는 서연의 동작은 절도 있었다. 마침내 온매무새를 다듬은 그녀가 어깨에 견장을 달았다. 무궁화 하나. 대한민국 육군 소령. 그리고 가슴에 달린 병과 마크는 법무. 김철수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다. 예쁜 강남 누나가 아니라
군대에서 가장 무섭다는 군 검사, 그것도 영관급 장교였다. 아. 김철수는 입만 뻐끔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검사 강서연 소령이다. 서연이 정모를 눌렀으며 김철수를 내려다보았다. 아까 나한테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고 했나? 아니지. 남성 군인이 동생 더 굴려도 되냐고 비꼬았지? 그래, 이제 계급장 제대로 차고 얘기해보자. 서연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돈 없으면 누나가 몸으로 봉사해주면 더 좋고. 설마 배 다른 동생이야? 아빠가 다르신가? 낄낄낄. 김철수의 천박한 목소리가 면회실 스피커를 타고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듣고 있던 헌병들도 대대장도 사단장도 얼굴을 찌푸렸다. 상관 모욕죄, 민간인 협박 및 성희롱, 군인 지위 복무 이탈, 상습 폭행. 그리고 국회의원 조카라고. 권력형 비리 수사도 추가해야겠네. 서연은 조곤조곤 죄목을 읊었다. 너 봉사 좋아한다고 했지? 내가 특별히 징역 살면서 평생 봉사만 하게 만들어줄게. 국군 교도소가 시설은 좀 구려도 봉사 활동하기엔 딱 좋거든. 소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봤습니다. 눈이 삐었으면 병원을 가야지 왜 사람을 건드려? 늦었어. 넌 끝이야. 서연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이셋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차고 넘치니까 영장 나오는 대로 구속수사 진행하세요. 그리고 서연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대대장에게로 향했다. 김중령님. 예. 소령님. 대대장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부대 관리가 아주 예술이시네요. 병사들이 면회실에서 금품 갈취를 하고 성추행을 하는데 대대장님은 관사에서 낮잠이나 주무셨나 봅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 소장이 나섰다. 김중령, 자네는 옷벗을 준비해라. 내 부대에서 내 눈앞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가 벌어졌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감찰 조사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사단장님, 끌고 가. 강 소장의 일갈에 헌병들이 김철수와 그 패거리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으악, 큰아빠한테 전화하게 해줘. 이건 무효야. 김철수의 비명소리가 복도로 멀어졌다. 상황이 종료되자 면회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버지와 누나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현우가 울먹였다. 강 소장은 그런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내 새끼가 내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현우야. 천하의 호랑이 사단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도 동생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현우야. 이제 다 끝났어. 누나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끌려가던 김철수가 마지막 발악으로 국회의원 큰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연락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비화시킬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건 무효야. 놓으라고. 우리 큰아빠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 간사 김기춘 의원이라고. 니네 다 옷 벗고 싶어? 헌병대 호송차에 처박히면서도 김철수는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헌병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거칠게 차 문을 닫아버렸다. 철창 너머로 김철수의 도끼 어린 눈빛이 강 소장과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생각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카를
그것도 사단장 가족을 건드린 성범죄자를 감싸지는 못할 것이라고. 증거는 차고 넘쳤고 명분은 확실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서연의 착각이었다. 그녀는 법을 알았지만 여의도의 정치는 몰랐다. 괴물은 법전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연은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긴급 속보입니다. 전방의 모 사단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병사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병사는 사단장의 딸이 면회를 와서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고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확보된 CCTV 영상을 보시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 뉴스 채널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어제 그 면회실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영상 속에는 소리는 제거된 채 강철중 소장이 김철수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는 장면, 그리고 철제 테이블을 걷어차는 장면만이 클로즈업되어 반복되고 있었다. 자막은 더욱 가관이었다. 단독 입수 S 사단장의 폭행 현장 사단장 딸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위세 과시 피해 병사 K씨 그냥 인사만 했는데 꿇어앉히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공포스러웠다. 악마의 편집이었다. 김철수가 서연의 어깨를 주무르며 성희롱을 하던 장면, 패드립을 날리던 장면은 교묘하게 잘려나갔거난 화질이 뭉개져 식별이 불가능했다. 오직 강 소장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만이 자극적으로 부각되어 전파를 타고 있었다. 에이, 미친. 서연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다. 요즘 군대 간부들 미쳤네. 별 달면 다냐? 딸이 면회 와서 갑질? 콩콩 파파치네. 저런 사람은 불명예 제대시켜야 함.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내냐? 여론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졌다. 팩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장군이 힘없는 병사를 팼다는 프레임 하나면 충분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춘 의원은 의원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뉴스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철수가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보낸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다. 철수 이 녀석 사고를 쳐도 아주 대형 사고를 쳤구먼. 김 의원은 혀를 찼지만 표정은 여유로웠다. 조카가 쓰레기 짓을 한 건 알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 같았던 강철중 소장을 날려버릴 음영분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강 소장은 평소 청탁이 통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이라 김 의원과 방산 업체들 사이에서 늘 걸림돌이 되던 인물이었다. 보좌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 넣어. 국민 정서가 이런데 감찰 안 하고 뭐 하냐고 쪼아. 예, 의원님. 그리고 인터넷 여론 대응팀도 가동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기사 계속 내보내겠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별 하나 확실하게 떨어뜨리자고. 김 의원은 커피를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군인은 명예 먹고 사는 족속들이라 이런 오명 뒤집었으면 못 버티지.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려? 오후 2시 3사단 사단장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다. 육군본부, 국방부,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강철중 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단장님.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부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 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들어오라고 해라.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단장에게 경례도 하지 않았다. 강철중 소장님, 국방부 장관님 지시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모든 지휘권을 박탈하고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관사에서 대기하시죠. 지휘관에게 전장에서 지휘권을 뺏는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보시오, 감사관.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놈들이 먼저 내 딸을. 변명은 징계위원회 가서 하십시오. 지금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십니까? 사단장님 때문에 군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강 소장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 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해명하고 싶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딸 서연까지 꽃뱀이니 뭐니 하며 물어뜯길 게 뻔했다. 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정복 상의를 벗었다. 평생을 바쳐 단 별 2개가 오늘따라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알겠다. 명령에 따르겠다. 호랑이 같았던 사단장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쓸쓸히 집무실을 걸어 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부하들은 누구 하나 그에게 경례를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가장 비참한 퇴장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증거 불충분과 가혹행위 피해자라는 명분으로 김철수가 풀려났다. 김 의원이 손을 써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부대로 복귀했다. 대대장은 이미 김 의원 라인으로 갈아탄 지 오래였다. 강현우는 생활관 침상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직무 정지를 당했고 누나는 신상 정보가 털려 인터넷에서 온갖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강현우.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김철수였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생활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김철수는 뚜벅뚜벅 걸어와 현우의 앞에 섰다. 그리고 비열하게 웃으며 현우의 뺨을 툭툭 쳤다. 내가 말했지? 너희 집안 나 못 이긴다고. 우와, 뉴스 보니까 너희 아버지 표정 죽이더라. 어느 놈이냐? 크하하. 근데 어쩌냐? 이제 그 별 떨어지게 생겼는데. 너 때문에 너희 아버지 인생 종친 거야. 알아? 현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 안 들린다. 좀 더 크게 짖어봐. 아, 이제 백도 없어서 못 짖나? 김철수는 현우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너희 누나 몸매는 진짜 좋던데. 내가 나가서 꼭 한번 만나달라고 해야겠다. 이번엔 공짜 말고 돈 줄게. 너희 아버지 실업자 되면 돈 필요할 거 아니야? 뚝. 현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하지만 덤벼들 수가 없었다. 지금 자신이 사고를 치면 정말로 아버지는 끝장이라는 생각에 몸이 굳어버렸다. 김철수는 그런 현우를 비웃으며 동기들을 향해 소리쳤다. 야, 다들 들었지? 정의는 승리한다. 사단장 아들이라고 유세 떨던 놈들 다 내 발밑이야. 앞으로 강현우 이 새끼 도와주는 놈은 공범으로 간주한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생활관은 김철수의 왕국이 되어버렸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현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세상은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강철중은 물러났지만 강서연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맹수의 도끼라는 것을. 관사 골방에 틀어박힌 서연의 모니터 화면에는 김철수와 김기춘 의원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와 함께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 그녀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 쓰레기들아. 서연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타닥타닥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 소리와도 같았다. 서울 용산구 허름한 오피스텔. 커튼이 쳐져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컵라면 용기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모니터 세대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그 빛을 받으며 강서연 소령은 꼬박 사흘째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김기춘 의원, 그리고 김영수 대대장.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인맥도와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다. 서연은 단순히 김철수라는 병사 하나를 조지려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를 직무 정지시키고 우리 가족을 난도질한 그 거대한 뒷배를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단순한 갑질 사건으로 몰아가서 여론 재판을 하겠다 이거지. 서연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녀는 법무관이기 이전에 안보사고 기무사 방첩 장교들과 형, 동생 하며 지내는 정보통이었다. 그녀가 지난 72시간 동안 파헤친 것은 김철수 패거리가 부대 안에서 벌인 사업이었다. 김철수는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다. 그는 큰아버지인 김기춘 의원의 비호 아래 부대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있었다. 김철수가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면 그 리베이트가 대대장의 차명 계좌를 거쳐 김 의원의 후원금 계좌로 세탁되어 들어가는 구조. 이것은 병영 부조리가 아니라 군납 비리 게이트였다. 찾았다. 서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때렸다. 대대장 김영수 중령의 내연녀 명의로 된 통장 내역을 확보한 것이다. 매달 300만 원씩 찍힌 입금 자명은 청솔 유통. 바로 김철수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고향 친구의 회사였다. 이제 밖에서의 준비는 끝났어. 남은 건 아니야. 서연은 책상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구형 폴더폰을 바라보았다. 직무 정지된 아버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집거 중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 현우가 숨겨둔 비상 연락용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잔뜩 위축된 하지만 간절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야. 누나다. 누나.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김철수 그 자식 지금 의기양양해서 방심하고 있지? 완전히 왕처럼 굴고 있어. 간부들도 아무도 못 건드려. 그래, 그게 기회야. 놈은 지금 자기가 무적인 줄 알고 흔적을 남기고 있을 거야. 김철수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장부 그리고 애들 괴롭히는 거. 그거 증거 확보할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두려움일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겪어야 할 지옥을 현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재촉하지 않았다. 할게. 현우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이상 아버지랑 누나 뒤에 숨지 않을게. 내 군 생활 내가 지킬게. 믿는다, 내 동생. 전화를 끄는 현우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김철수의 눈치를 보며 죽은 듯 지내고 있는 생활관. 현우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난 뒤 세탁실. 현우는 동기들과 후임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다. 개 중에는 김철수에게 돈을 뜯긴 아이, 성추행을 당한 아이, 구타를 당한 아이들이 모두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현우가 입을 열었다. 김철수가 제대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사단장인데도 저렇게 당했어. 너희라고 무사할 것 같아? 하지만 김철수 큰아빠가 국회의원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한 후임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길 수 있어. 현우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우리 누나가 싸우고 있어. 밖에서 싸우는 건 누나가 해. 하지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증명해야 해. 김철수가 너희한테 한 짓,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다 적어. 내가 책임지고 전달할게. 현우의 눈빛은 더 이상 맞고 다니던 찌질한 이병의 것이 아니었다. 사단장 강철중의 피가 그 뜨거운 호랑이의 기운이 아들의 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나둘씩 펜을 들기 시작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기에. 그들은 밤새워 진술서를 썼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김철수의 바로 밑 부사수였던 상병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거. 김철수가 대포폰으로 도박 사이트 관리할 때 백업해 두라고 해서 복사해 둔 겁니다. 그리고 애들 화장실에서 때리는 영상도 재미로 찍으라고 해서 여기다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현우는 다음 날 휴가를 나가는 말년 병장의 군화 밑창 속에 그 USB와 탄원서를 숨겨 누나에게 전달했다. 칠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함이었다. 물건을 전달받은 서연은 자료를 확인하고 전율했다. 영상 속에는 김철수가 웃으며 후임의 얼굴에 오줌을 누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못 막아.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저장명 진실사냥꾼.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고발 유튜버였다. 준비됐어요? 네, 오늘 밤 9시. 대한민국 서버 터질 준비하세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돔이 멀리서 번들거리고 있었다. 기다려라, 김기춘. 내 조카가 싼 똥에 내가 익사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같은 날 오후 8시 국회 정론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기춘 의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는 연기력이 뛰어난 정치인이었다. 국민 여러분, 참담한 심정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제 조카가 사단장이라는 권력자의 딸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며 갑질입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타이핑을 쳤다. 김 의원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 김기춘은 국방위 간사로서 강철중 소장의 파면과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그때였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처음엔 한두 명이더니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기자가 웅성거리며 자신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았다. 이건 뭐야? 야, 진실사냥꾼 방송 켰는데? 알림 왔어. 제목 봐라. 충격 단독 사단장 갑질의 진실. 원본 영상 공개. 김 의원의 보좌관이 사색이 되어 연단으로 뛰어 올라왔다. 의원님, 지금 유튜브를 보셔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야? 기자회견 중에. 김 의원이 짜증을 내며 보좌관이 내민 태블릿 PC를 보았다. 화면에는 진실사냥꾼의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고 동시 접속자는 이미 50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사단장이 불쌍한 병사를 폭행했다는 뉴스 보셨죠? 그 병사가 국회의원 조카라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날 면회실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악마의 편집을 걷어낸 원본을 공개합니다. 유튜버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화면이 바뀌었다. 편집되지 않은 고화질 영상이었다. 서연이 몰래 녹음한 음성에 CCTV 화면을 싱크로 맞춘 영상이었다. 김철수 돈 없으면 누나가 몸으로 봉사해주면 더 좋고. 군인들 외롭거든요. 김철수, 누나 필라테스 해?
탄력이 장난 아닌데? 김철수가 서연의 어깨를 주무르고 히히덕거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됐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뭐야 저거? 와, 미친 거 아니야? 몸으로 봉사? 성희롱 대박인데? 저걸 사단장 딸한테 했다고.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철수 설마 배 다른 동생이야? 아빠가 다르신가? 낄낄낄. 김철수 아빠가 뭐 건달 두목이라도 돼? 노가다라도 뛰시나? 패드립이 터져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강철중 사단장이 등장해 어느 놈이냐? 라고 외치는 장면은 더 이상 폭행이 아니라 정의 구현으로 보였다. 채팅창 반응. 와, 미친 쓰레기네. 키읔 저걸 안 죽인 사단장이 보살이다. 국회의원 조카라며? 가정교육 판타지로 받았네. 성희롱의 패드립까지. 저건 구속이지. 사단장님 유유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참군인이셨네. 김기춘 의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당장 끄란 말이야. 김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기자들이 김 의원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의원님, 조카분의 성희롱 발언 사실입니까? 영상을 조작해서 여론을 선동하신 겁니까? 사단장님을 무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다. 김 의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서연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자, 2차 폭로 갑니다. 김철수 병장이 부대 내에서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장부 그리고 김기춘 의원님 후원 계좌로 들어간 수상한 돈의 흐름.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화면에 엑셀 파일과 통장 사본이 떴다. 대대장 김영수, 납품업체, 그리고 김철수와 김기춘. 완벽한 비리의 사슬이었다. 김 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다. 같은 시각 부대 생활관.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고 있던 김철수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주위의 시선이 달랐다. 그동안 김철수에게 억눌려 지내던 병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심지어 밖에서 행정반 TV로 방송을 보던 당직 사관이 생활관 문을 쾅 차고 들어왔다. 김철수, 너 이 새끼 당장 나와. 당직 사관 뒤로 헌병대와는 다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김철수 병장. 군형법상 강제추행, 상관 모욕, 뇌물수수 및 불법 도박 개장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철컹. 김철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이거나. 우리 큰아빠가. 내 큰아빠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야. 매장 당하는 걸로. 수사관이 차갑게 비웃으며 김철수의 뒷덜미를 잡아 끌었다. 안 돼. 으악. 김철수가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이 복도 CCTV에 찍히고 있었다. 생활관에 남아있던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용산 오피스텔. 방송을 지켜보던 서연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TV 봐. 다 끝났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짧지만 묵직한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문자였다. 고생했다. 내 딸. 서연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의 분출이었다. 악은 성실했지만 정의는 더 집요했다. 이제 남은 것은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소각하는 일뿐이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405호.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곳은 지금 아수라장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기자회견을 하던 김기춘 의원은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의원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어떻게 좀 해봐. 보좌관. 이거 다 막아. 김 의원이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지만 보좌관들은 이미 서류를 챙겨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진실 사냥꾼의 방송이 나간 직후 김 의원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의원실 전화통은 불이 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쾅, 쾅. 굳게 잠긴 의원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문 여십시오.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입니다. 김 의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검찰? 벌써?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문 안 여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우직근. 문고리가 부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가 들려 있었다. 김 의원은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이보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 간사 김기춘이야. 감히 국회의원 사무실을 함부로. 김기춘 의원님. 수사관들 사이를 가르고 날카로운 눈매의 부장검사가 걸어 나왔다. 군납 비리, 뇌물 수수, 그리고 직권 남용 및 무고 혐의입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서울로 가시죠. 이거 정치 탄압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김 의원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 2명이 그의 양팔을 제압해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의원님, 조카분의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아셨습니까? 사단장님을 음해한 이유가 뇌물 수사를 덮기 위함이었습니까? 플래시 세례가 기관총처럼 쏟아졌다. 김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범죄자 호송차에 실렸다. 권불 10년이라 했던가. 그의 권력은 조카의 새치 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같은 시각 경기도 파주 3사단 사령부. 직무 정지를 당했던 강철중 소장이 관사를 나섰다. 며칠간 수염도 깎지 못해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칼같이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다시금 호랑이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부관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강 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휘관 차량인 1호차에 올랐다. 차가 연병장으로 들어서자 미리 집합해 있던 사단 전 장병 3,000여 명이 일제히 부동자세를 취했다. 부대 차려. 연병장 단상에 오른 강 소장의 일갈이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쉬어. 강 소장은 마이크를 잡고 수천 개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지난 며칠간 본관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 사단의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사단장으로서 미안하다. 강 소장이 허리를 숙여 사과하자 연병장은 숙연해졌다. 하지만 강 소장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오늘 내 가족의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의 시선이 단상 아래 도열해 있던 간부석을 향했다. 그곳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3대 대장 김영수 중령이 서 있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중령 박정훈. 저기 서 있는 김영수 중령, 당장 체포해. 순식간에 헌병들이 김중령을 덮쳤다.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중령이 비명을 질렀지만 강 소장의 눈은 차가웠다.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바쳐 진급을 구걸한 죄. 내 부하가 맡고 있는데도 외면한 죄.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마. 김중령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이어서 행보관 그리고 김철수와 결탁했던 간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사단에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이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죽여 환호했다. 일주일 후 국군교도소 미결수 접견실. 푸른 수의를 입은 김철수가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이제 초라하고 비참한 죄수일 뿐이었다. 머리는 빡빡 밀렸고 눈밑은 퀭했다. 그는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강서연 소령이었다. 그녀는 오늘은 군복이 아닌 면회 때 입었던 그 화려한 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김철수의 눈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워 보였다. 잘 지냈어? 김철수 훈련병. 아, 이제 이등병 강등됐으니까 김이병인가? 서연이 생글생글 웃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긴 왜? 왜긴. 우리 김이병님 안부가 궁금해서 왔지. 어때? 거긴 좀 살만해? 밥은 맛있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옆방에 있는 진짜 조폭들이 저만 보면 죽인다고. 김철수가 울먹였다. 사회에서 온갖 허세를 부리던 그였지만 진짜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안에서는 먹이사슬 최하위였다. 그러게 왜 깝쳐? 내가 경고했잖아.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너 나한테 필라테스 하냐고 물었지? 탄력이 장난 아니라고. 여기 교도소장이 내 대학 선배님이시거든. 내가 특별히 부탁 좀 드렸어. 우리 김이병님 운동 좋아하시니까 노역 강도 좀 빡세게 잡아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삽질하고 벽돌 나르면 필라테스보다 훨씬 운동 잘 될 거야. 몸짱 돼서 나오겠네. 김철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리고 봉사활동 좋아한다고 했지? 걱정 마. 너 징역 5년 구형될 거야. 군 검찰단에서 일을 갈고 있거든. 5년 동안 거기서 반성하면서 몸으로 봉사 열심히 해. 5년이요? 말도 안 돼. 우리 큰아빠가. 아직도 큰아빠 타령이니? 내 큰아빠 지금 너보다 더 좁은 독방에 계셔. 어쩌면 나중에 구치소 운동 시간에 만날 수도 있겠네. 그때 안부나 전해드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맞다. 하나만 더 알려줄게. 그녀는 아크릴 벽에 손을 대고 김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아빠가 너네 큰아빠보다 짬밥, 아니 경력이 훨씬 높은 건 알지. 군대 짬밥 30년 드신 분을 고작 국회의원 배지 하나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랬어.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소령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김철수의 절규가 텅 빈 접견실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몽둥이질 뿐이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고 파주의 최전방 부대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3대대 구중대 생활관. 이제는 병장이 된 강현우는 관물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특급 전사 휘장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깨에는 분대장을 상징하는 녹색 현장이 달려 있었다. 강 병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후임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현우의 주위를 둘러쌌다. 야, 임마. 가야지 그럼 말뚝박냐? 너희들 나 없다고 또 빠져가지고 청소 대충 하지 마라. 현우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난 1년간 부대는 완전히 변했다. 김철수 사건 이후 3, 4단은 전군에서 가장 가혹 행위가 없는 클린 부대로 선정되었다. 현우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솔선수범했다. 후임들은 그런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강 병장님, 근데 진짜 전설입니까? 면회실 사건 때 사단장님이 탱크 몰고 오셨다는 거. 신병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현우는 피식 웃었다. 탱크는 무슨. 헬기 타고 오시려던 거 내가 말려서 차 타고 오신 거다. 와. 대박. 됐고 건강해라 다들. 다치지 말고. 현우는 배낭을 메고 생활관을 나섰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위병소로 향하는 길. 지난 군 생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맞고 터지고 울었던 이등병 시절, 그리고 누나와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날의 기억까지. 위병소 정문이 열렸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아버지 강철중, 그리고 누나 강서연. 아버지는 어깨에 별 3개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단장으로 진급한 것이다. 누나 역시 중령으로 진급하여 무궁화 2개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충성. 예비역 병장 강현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현우가 씩씩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아들. 이제 진짜 남자가 됐구나. 얼굴 좋아졌네. 이제 좀 군인 티가 난다 야. 서연이 현우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웃었다. 누나 머리 망가지잖아. 나 이제 민간인이야. 웃기고 있네. 민간인은 무슨 오늘 저녁에 집합이야. 엄마가 삼겹살 파티 준비해놨어. 3사람은 차에 올랐다. 차는 자유로를 따라 서울을 향해 달렸다. 차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빠, 근데 솔직히 말해봐. 그날 면회실에서 소리 지를 때 좀 속 시원했지? 현우가 운전석에 앉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강 중장이 헛기침을 하며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는 실룩거리고 있었다. 에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아빠 그때 눈빛 완전 건달 두목이었어. 김철수 그놈이 오줌 쌀만했지. 서연이 거들었다. 맞아. 나도 아빠가 테이블 걷어찰 때 깜짝 놀랐다니까. 유도 국가대표인 줄 알았어. 이 녀석들이. 아빠가 왕년에는 한 주먹 했어. 너희 엄마 꼬실 때도 불량배들 5명을 혼자서. 아이고, 또 그 레퍼토리. 알았어요, 알았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시각 어느 지방의 교도소 독방. 김철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가 있는 곳은 영원히 겨울이었다. 그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그냥 돈이나 뜯지 말걸.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다. 권력에 취해 남을 짓밟았던 대가는 자신의 인생을 짓밟는 것으로 돌아왔다. 다시 자유로. 현우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았다. 상쾌했다. 더 이상 억울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스스로 지켜낸 떳떳한 전역증이 있었다. 현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삼겹살 말고. 누나가 물었다.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필라테스나 등록해줘, 누나. 나도 누나처럼 몸 좀 만들어 보게. 뭐? 이 자식이 맞고 싶냐? 서연이 주먹을 쥐는 신용을 했지만 그 주먹은 아프지 않게 현우의 어깨를 툭 쳤다.
강 중장의 너털 웃음과 함께 차는 노을이 지는 지평선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 악은 처벌받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다시는 이 강철 가족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다.